고전적인 영웅 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 영화를 좀 답습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시사후 99 이용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중혁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작품이 나온 시대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서구에는 68 혁명이 벌어진 직후였고, 미국 할리우드로 치면 뉴 아메리칸 시네마 이런 것들이 나오던 격동의 시기에 나온 시리즈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좀 때를 뒤집는 그런 영화 시리즈가 아니었나 하는 게 지금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살아남아서 지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힘은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시작되었던 그 시저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갔던 혹성 탈출 사가, 시저 사가는 한국에서는 200만에서 400만 사이의 관객을 모으는 엄청난 관객몰이는 아니어도 준수한 어떤 관객과 만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혹성 탈출 시리즈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이유가 볼 때마다 되게 놀래기 때문인데,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처음 60판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엔딩, 네, 다 기억하실 만한 놀라운 엔딩이 있었고, 사실 2001년에 팀 버튼 감독이 만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때 굉장히 또 놀랬었고, 왜냐면 화성 침공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랬던 거고, 2011년에 들어가게 되면 시저의 등장, 모션 캡처를 이용한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시저가 등장했을 때 그때도 한번 놀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든 나쁘든 저는 항상 혹성 탈출에 놀래면서 영화를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화인 그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종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 되게 지옥의 묵시록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거의 끝까지 갔을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과연 관건이었기 때문에 보러 온 거였고, 나름 전반부에는 굉장히 그런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동물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평등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잘 이어오면서,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액션과 서스펜스를 같이 가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반 이후 넘어가면 본인이 갖고 있는 영화의 히든 카드이든 영화가 이 영화만의 특징, 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내보여야 되는 단계가 왔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전 영화를 좀 답습하지 않았나. 이거 보던 분들에게는 계속 재미를 유지시킨다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리즈는 로아라는 인물의 사가, 로아라는 인물의 사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평하자면 이 영화는 고전적인 영웅 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물이 집을 떠나게 되고 갖가지 시련을 거친 후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고전적 서사를 따르고 있는데요. 고전적 서사라고 하니까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전이 따로 고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련을 거치면서 강인해지는 품성이라든지 함께하는 것의 가치라든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잘 되었을 때 주는 감동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서 새로운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크를 몇 마디 하자면 유인원 세계에도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크를 드리자면
그 여기에서 인류가 남긴 어떤 여러 가지 유산이 끝났습니다. 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촘촘한 만듦새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3.5점 정도가 적합하겠지만 그 시리즈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시리즈가 주는 어떤 그런 관성적인 그런 부분들 뭐 독창적인 부분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는 점 그런 걸 생각하면 3점이 되겠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3.5점 에서 3점 그 사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뭐 만듦새가 그 앞에 나온 그 시저 사가에 비해서 뭐 특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새로운 그 시리즈의 시작 부분이든 이어서 그런지 뭔가를 하다가 많은 어떤 조금 허전함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객이 앞에 나온 그 시리즈 그 시저 사가의 202에서 400 정도라면은 그 밑에 있는 한 200 정도 선 근처 정도의 관객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관객을 모으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별 3개 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약간 기대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 때문에 더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3개 정도 드릴 수 있겠고 저도 흥행은 이렇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이 시리즈가 헤어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흥분시켰던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FX라든지 CG라든지 기술력이었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너무 이제 뭐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유인원과 유인원들과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특별히 유인원이 저에게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할 9천 정도 걱정하고 있어서 극 중에 인류가 남긴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남긴 유산이라 그러면 청바지 되겠습니다. 그 지인이 가진 그 강인함은 그 몇 세기를 지나면서도 해지지 않는 그 강인함.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인을 잊고 있지만 그 정말 지인을 사랑해야 되겠다. 인류가 남긴 정말 위대한 유산이고.